A는 건축주예요. B는 빌라의 신이 아니라 빌라의 바지 사장입니다. 임차인은 원래 A랑 계약을 했는데 A가 아니라 임대인이 지금 B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하면 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사실 이 6가지만 알고 있어도 전세 사기는 안 당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 빌라의 신, 압류 피해자 속출. 그런데 이게 보면 빌라의 신이 아니라 저거를 제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빌라의 바지죠, 바지. 바지 사장.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저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최근 전세 사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젊은 신혼부부들, 네. 이 또 청년들 맞아요. 피해자가 네. 많아서 가장 이게 안타까운 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기를 당해서 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적고 모으는 단계, 이 청년 부분들 신혼주택에서 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네. 1277채 저기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세 계약을 거의 보면은 2.5억 원에 했더라고요. 거기 나왔던 네. 사례도. 자,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전세 잔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매매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매매가 되고 이 매매일에 또 잔금을, 이 잔금은 전세 잔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약했던 건물주가 아니라 실제 건물주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이 부동산에는 깨끗하죠. 뭐 근저당도 깨끗하고 네. 가압류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매매 부분이 좀 잘못된 건데, 자, 이 매매가 A에서 B로 매매가 지금 된 겁니다. 네. 세입자 모르는 사이에. 네. A는 건축주예요. 빌라 건축주. 네. B는 빌라의 신이 아니라 빌라의 바지 사장입니다. 왜 바지냐? 네. 지금 이 명의를 받았던 사람이 이미 72억 원의 세금이 체납돼 있다는 거예요. B가 그렇다는 거죠. 네, B가. 네. 그래서 임차인은 원래 A랑 계약을 했는데 A가 아니라 임대인이 지금 B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72억 원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경매로 거의 가지 않고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공매로 가는 겁니다. 공매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매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을 다 갖춰놨겠죠. 갖춰놨어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배당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임차인보다 앞서서 세금이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2.5억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액은 아니고 몇 천만 원 정도. 네. 몇 천만 원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딱 간과한 게 있어요. 임차인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에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있습니다. 전입을 본인이 해놨다고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갔을 때 2억 5천짜리가 얼마에 팔려야 될 것이냐. 원래는 세금을 한 것보다 더 네. 높게 팔려야지만이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본인이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본인 전세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일단 지금 아파트 전세가 없잖아요. 맞아요. 부천만 본다고 하더라도 빌라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빌라 업자의 경우에는 전체 빌라를 다 분양을 했을 때 한 2억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보통 이거를 분양하지 않더라도 전세로 논다 하더라도 네. 전세 금액이 시세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여기 임대 놓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잘 놓기 위해서 오피스텔처럼 풀옵션을 해줍니다. 막 건조기를 넣어주고 세탁기를 넣어주고 이게 에어컨, 뭐 시스템 에어컨까지 넣어주고 임차인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오래 머물다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매를 구할 때보다 조금 더 신경을 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리저리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좀 심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빌라 시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거는 중개인들도 전세를 놓더라도 전세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빌라 분양 수수료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분양가의 10% 해당되는 원래 빌라 분양가의 10%를 광고비로 책정을 해놓거든요. 분양 수수료로. 그래서 임대만 전적으로 놓더라도 사실 중개인은 책임질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빌라에 대해서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계약을 할 때 서류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매매했을 때 체납된 사람도 있었는데 현재 체납된 건축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래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서류 요구하는 게 있죠.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자, 이 서류를 임대인께 요구를 해서 지금 근저당 계약서상에 채무뿐만 아니라 네. 실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여러분도 은행처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자, 이거를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임차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다 해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일단은 없는 한. 여러분들이 임대인에 대한 먼저 이 채무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를 살 때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는 좀 설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임대인의 채무가 없다고 하면 물론 이거를 먼저 막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약사항을 하나를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약사항에. 만약 잔금일 이전에 전세계약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거를 하나 적어두시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를 한다.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한다는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임차인이 잘 얘기를 하면 이 부분도 특약상에 넣는다고 하면 중개인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임대인의 채권 채무를 먼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지 사장한테 넘긴다고 할 때 자, 그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일단 빌라 시세 파악에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원래 시세보다 그래도 70에서 80% 정도는 좀 돼야만 하는데 너무 좀 시세랑 전세 가격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임대 시세만 묻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옵션을 볼 게 아니라 실제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나한테 브리핑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말고 인접 부동산 한두 군데만 가보신다 하더라도 정확한 시세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지까지 보신다고 하면 이것도 매매한다는 입장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는 설정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매입하더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 정도면 안전마진을 좀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빌라 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할 때 한 가지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권 등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는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지금은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만 딱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보증보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그죠? 주택보증공사에서 나오는 보증보험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가입하시게 되면 잔금일 전입일 기준으로 내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아끼지 말고 들어두셔도 좋다. 이렇게 되면은 주인하고 소송 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보험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 거 보증금을 100% 또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공인중개사도 사실 사기로 짜고 치면 네. 좀 그것도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잔금 전에도 등기부 그거 되게 등본을 좋아요. 직접 내가 발급을 해보고 잔금 다음 날에도 발급을 해보면 네. 사실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700원이면 발급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무료로 발급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네, 등기부 등본을 계약하고 나서 떼보고 그 다음에 잔금 전에 떼보고 잔금 후에도 떼보세요. 딱 한 3번 정도만 떼보는 습관을 들이면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3번 뛴다고 하더라도 700원이라고 하면 네, 2100원이네요. 예, 2100원이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내가 압류 통지서가 날라온 것보다 내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공인중개사가 그날 떼어주긴 하지만 네. 내가 다시 한번 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잔금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가니까 잔금일날도 한번 떼어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지불했으면 그 다음날도 떼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불안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임대차 보증금도 채무거든요. 여기 2억 5천도 이 사람의 채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지금 B한테 가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거는 그냥 법률 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빚을 이렇게 돌려놓게 되는 건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좀 돌려놓는 건데, 자, 이런 것도 원래 이 사람은 원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A를 또 상대로 한번 소송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냥 해가지고 가처분을 한 다음에, 이거 자체는 사실 B는 몰라요. 제가 딱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건 다 A의 작품이에요. 건축주들이 연합을 해서 빌라 짓고 한 사람한테 이름을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B는 잠깐 얼마 정도의 일부분만 받고 수익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체납된 세금도 이렇게 있을 줄 몰랐을 거예요. 거의 그 72억이라는 세금은 A가 다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니까 사실 A를 어떻게든 아까 계약서상에도 좀 명시를 시키고 A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 A가 또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을 이겨요 져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부분 압박을 통해 가지고 또 협의를 이끌어내서, 이 사람은 배당받을 때 손해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A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요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까 수사가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수사 과정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전세 사기는 안 당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많지 않나, 너무 좀 용어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6가지만 알고 있어도 내가 살면서 이런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큰 데미지죠. 힘이 들잖아요. 꼭 2번, 3번 보셔가지고 익히셔서 적어놨다가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